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시작 뉴스는요, 바로 국민작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문열 작가.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추석 제가 보기에는 특집인 것 같은데 아주 장문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아요. 좌파는 뭐 좀 결속이 돼 있는데 우파가 조금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지금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내년 총선은 한 5% 차이로 여야 간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고 점수를 따진다면 한 80점 정도는 줄 것이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우리도 뭐 이 자유우파, 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챙겨서 잘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테러 행위를 가한 이 X딸, 여기에 대해서요, 누리꾼이 전격적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통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 지금 뭐 신원식 신임 후보자는요, 철저하게 이거 완전히 폐기돼야 된다. 저도 뭐 이미 2018년도에 이 합의서가 나왔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명백한 이런 이 불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이 역할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당연히 조조익선 빨리 폐기될수록 좋다. 이런 저도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대부분의 보수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부분을 이제 국보법 위반 혐의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법률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조작 사건이야말로 직권남용,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방해 혐의가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시간이 되면은 KBS 지금 후보자 12명이 3명으로 압축됐다는 말씀하고요. 경희대 김민전 교수 아주 뭐 인기 있는 논평을 하고 있는데 김민전 교수의 입장문도 여러분께 함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이제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맨 먼저요. 이문열 국민작가, 이 이문열 작가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거를 핵심을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열 작가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먼저요, 이 자료 화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얼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문열 작가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자, 이분이 이제 이문열 작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문열 작가 이 그 연구소에 가류환이라고 하는 이 액자 현액이 지금 걸려 있는데 이거는 머무를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다. 예, 요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관련 연구소가 불타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인데 이게 이제 누가 이 불을 질러갖고 완전히 불타서 전소했어요. 이 개인 재산과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한 연구소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좌파들의 소행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때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언론에 회자됐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때의 얼굴인데요. 아주 동안이네요. 굉장히 미남이네요. 예. 참고적으로 이렇게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요거야말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문제를 두고 야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우리 여권에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좌파 이 문예 활동을 하는 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 2명을 여기서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반국가 세력을 말하자면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 이제 내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 드리고요. 자,
이게 뭐 뉴스가 많아요.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전부 이 진보파 대통령들이 추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문열 교수의 부친이 지금 북한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는데 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의 가장 대표적인 문예지인 창작과 비평. 예.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문열 교수의, 이문열 이제 작가의 글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책 장례식까지 좌파들이 가졌어요. 요 장례식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좌파가 무섭습니까? 예. 영웅시대 이제 이게 이문열 작가가 쓴 아주 대표적인 소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예. 요거는 뭐 이제 그 집회 시위 장면이죠. 좌우파들의 집회 시위 장면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문열 작가가 썼던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기를, 이런 이제 칼럼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책, 이문열 교수가 쓴 이제 이 소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문열 교수가 쓴 책이 30여 개국에 번역이 돼서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한 대한민국의 소설 작가가 아니냐.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자료 화면을 먼저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자료 화면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래서 이문열 작가의 이러한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만 갖고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파 이 작가로서 어마어마하게 좌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펜을 놓지 않고 있는 이문열 이 작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 작가라고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죠. 국민 작가가 뭐 저절로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여정, 인생 여정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워낙 길어요. 예, 그래서 우선요, 이문열 작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앞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 작가로 되어 있고요. 29세 때인 1977년도에 신춘문예로 등단을 해서 79년도에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젊은 날의 초상, 그리고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문학상을 휩쓸면서 한국 문단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권짜리 대하소설인 변경과 그리고 이 평역 삼국지, 수호지, 초안지를 포함해서 90권의 작품을 썼고요. 지금까지 팔린 책만도 3천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87년도 체제 이후에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쭉 내놓은 대표적인 논객형 작가로 알려져 있고, 2001년도 7월에 김대중 정부의 보수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보면서 신문 없는 정부를 원하나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다,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발끈한 좌파 진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례식,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작가의 집에서 책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자, 이거는 현존 작가에 대해서 가해진 전무후무한 폭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우파를 우파 입장에서 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죠.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우파 작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이천에요, 연곤이 있는데, 이 부학 문헌이라고 하는 연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액자에 가류헌이라고 이제 적어 있는데, 류할 유자잖아요. 머물 수 있다. 머물 수는 있지만 살지는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타고, 이게 가류헌이잖아요. 아까 이게 불탄 이거 보면 정말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예, 열불이 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잘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파가 그런 대로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네, 최악은 면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3월달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윤 대통령이 80년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국대 대학 때요. 5.18 민주화 운동 사건을 다루는 모의 재판에서 검사역을 맡아갖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름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나름 오랫동안 주의 있게 봐왔는데 적어도 이재명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점수를 매긴다면 한 80점 정도 잘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큰 방향은 옳아 보이고 특히 정치 초보치고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고 40% 가까운 지지율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윤 대통령과 뚝심, 끈기, 그리고 이 과단성, 그리고 이제 과감성, 이런 건 인정할 만한 것 아니냐. 그래서 민노총 파업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미일 동맹의 복원, 그 다음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대처, 이런 데서 이 과단성과 과감성, 뚝심과 끈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어느 보수 대통령처럼 촛불 시대에 밀리거나 처량하게 산에 올라가서 눈물 짓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치밀함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인사풀이 굉장히 좁다는 점, 요거는 보완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현 대한민국의 사를 본다면 무엇보다도 즉 언어죠. 말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야말로 정자언여냐. 즉 정치는 결국은 이제 말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DJ 같은 이런 야당 시절에도 책을 많이 읽었은지 말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DJ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잔인, 표독, 그다음에 사기 이런 것이 너무나 이제 강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여야 모두의 인물이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좌파, 진보가 곧 정의라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것이다. 예, 이거는 말이죠. 이 좌파들이 사회 분위기를 그쪽으로 쭉 몰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좌익 활동하는 줄도 모르면서 좌익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좌파 진보가 곧 정의라고 하는 이 자동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지금 작용하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첩 활동만 아니면 좌익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 이거 예사롭지 않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너무나 좌파하고 전체주의 위협에 둔감해져 있고 예, 그러니 우파적 생각에 투철한 사람은 더 외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좌파하고 우파가 극단으로 충돌하고 갈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파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파들이 더 대동단결해야 되겠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시대에서 우파 노릇을 하는 것이 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최근에 말이죠. 좌파들을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분명히 하는 거. 이거는 그나마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참 위안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우파 세력이 큰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서 대동단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우위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당연히 자유다, 자유.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이제 강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창조학과 비평.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활동해 왔고, 그래서 작품이 32개국에 25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팔리고 있다. 아, 대단하네요. 예. 아이고, 32개국에서 25개 언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배 작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대는 변해도 문어는 패배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펜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굴하지 말고 열심히 우파 활동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우파 작가라고 크게 떠들어댈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파적 논리로 당당하게 나서라. 새가 왼쪽 날개만 갖고 날 수 없듯이 이 세상에도 우파가 꼭 필요하다. 아주 옳은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은 5% 정도의 박빙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겨도 5%, 저도 5%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진짜 박빙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는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랄까, 뿌리 깊은, 뿌리 같은 게 보이는데, 그래서 야당에게 쉽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요, 정책으로 후보가 잘했다. 좌파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 낫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요, 보수우파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기억나는 사람은 솔직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신념과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이런 우파들이 더 뭉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쓴 책 90권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뭐냐? 바로 소설 시인이라는 겁니다. 소설 시인. 예, 그래서 이 소설이 제일 많이 애착이 가는데 세계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간돼 가지고 11개국에서 재판 이상이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다면 한때 나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대립각이 너무 날카로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 살아보니 좌우 이데올로기가 구호나 깃발이 아니고 어떤 체화된 믿음과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너그럽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용서하고 관대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 과연 그게 언제 가능할지 참 모르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문열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열 작가고요. 사류헌.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불탄 거.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전두환 대통령 사형 선고한 거. 예. 이제 이게 왼쪽이 한양대 리영희 교수고요. 오른쪽이 작가 조정래 작가입니다. 아주 뭐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 모르는 분 없죠. 예. 리영희 교수, 그 다음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조정래 소설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자. 용시대 이게 뭐 아주 그 세계 11개국에서 지금 발행이 됐다는 거죠. 이 시인, 이 책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제일 애착이 가는 작품이 이 시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정말 삿갓 하나 쓰고 세상을 유랑한 전설적인 시인 김삿갓의 생애를 상상력으로 소화한 책이고, 월북한 아버지를 지우려고 소설로 방황의 세월을 보낸 이런 그 자전적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이요, 세계 20여 개국에서 발간돼서 11개국에서 재판 이상을 발행했다. 그러니 뭐 애착이 안 가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문열 작가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 바로 김태우 후보에 관한 이 엑스달의 일종의 테러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28일 날 서울소리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시민에게 쓴소리 듣는 국힘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이런 숄츠 영상이 왔는데, 이제 이 김태우 후보가 말이죠, 가양역 개찰구 밖에서 이 피켓을 목에 걸고 유서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한 여성이 다가와가지고 어디서 배신자가 뻔뻔하게 설치고 다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기서 쭈쭈거리면서 혀를 차고, 그리고 이제 이 김태우 후보가 이제 정중하게 그냥 지나가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거 싶냐, 그렇게 김건희 줄리 경한테 할 거 싶냐, 이러면서 모욕적 발언을 또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김태우 후보가 정중하게 선거운동 방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요, 이거야말로 공적인 활동이잖아 이러면서 또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강서구 주민 여러분이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영상에 올라오니까 지금 누리꾼이 말이죠, 이거는 선거유세 방해 행위다. 그래서 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범죄다. 강서경찰서는 즉각 추사에 착수해서 엄히 처벌해 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딸의 실체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좀 알려져야 되겠고요. 이러한 이 선거 방해 행위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태우 이제 후보 반드시 이제 응징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숄츠 영상으로 서울의 소리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소리, 이게 뻔한 좌파 방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서 이 오른쪽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여성이 이 삿대질을 하고 하면서 김태우 후보에게 온갖 이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가요, 이 후보 측 이 선거운동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밖으로,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는, 떠나는 게 장이죠. 뭐가 무서워서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떠난 거는 참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태우 후보 아주 확실하게 좀 압도적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문재인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재인이가 최근에 이제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연설을 했어요. 평양선 5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평화의 힘, 평화의 길, 이렇게 해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서 아주 자화자찬을 받음치 않고 참 뻔뻔해요. 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제 우파를 자극한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뉴델리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 국가 통계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19 합의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자화자찬했잖아요.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국보법과 형법, 그리고 통계법 위반한 내용이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요, 요 두 법을 위반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금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국보법 4조 1항하고 형법 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그 다음에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법 39조 2항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 39조에 따르면요, 경합법을 갖다가 동시에 판결할 때는 경합범, 지금 경합범이잖아요. 통계, 국보법 등등.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이 곧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형법 39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형법 제99조에 따라서 제일 무거운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고, 또 국보법의 경우에는 또 별도의 양형 기준도 기준이 없지만은 이 국보법과 다 함께 통계법, 국배법, 그 국보법, 그다음에 형법 이런 거를 모두 적용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지금 이제 법조계 해석을 볼 때 지금 현재 특히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데 지금 문재인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제 문재인의 수사 지금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사 의뢰 대상에서 감사원 결과 통보할 때요, 빠진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 견해들이요, 한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한변 성명을 보면은 모조리 통계 조작에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만큼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느냐,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G계통에서도 배제된 허울뿐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문재인 본인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빠졌지만은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원 빠져 있는 누락된 문재인에 대해서 또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필요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KBS 사장 후보가 12명에서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됐는데, 우선요, KBS 출신으로서는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 전 KBS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자, 여기서 KBS 노동조합 위원장, 이분은 이제 우파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영푼 전 KBS 신사업기획본부장, 이렇게 이제 3명이 지금 복수로 결정이 됐고요. 이 중에 한 명을 이제 방통위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KBS 사장에 공모했던 전 KBS 사장 고대영 회장, 고대영 사장, 이분은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KBS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이 3명 중에 누가 가장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 적임자인가, 적임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심사할 텐데, 최근에 이 KBS 사장 중에는 제일 유력한 후보가 또 내정돼 있다, 이런 설이 나왔던 사람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많은 시청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